우리는 일상 속 수많은 모순과 마주한다. 근데 여기 인생의 모순을 딛고 일어서려는 한 사람의 인생 분투기가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린 양 기자의 소설 모순을 읽어보았다. 1위는 김영하의 이거 새로 나온 신작이구나. 이건 또 장원영이 말해가지고 뜬 거잖아. 초역 부처의 말. 야, 요즘에 부처가 유행인 거 알아? 불교 사상이 요즘에 약간 힙하다고 젊은이들 사이에 그게 유행이야. 그래? 근데 내 동생이 집에다가 불상을 입고 있어. 불교가 아닌데? 뭐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 대체로 약간 비문이 많긴 하다. 비문학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조금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제목이나 이런 거 굉장히 끌렸거든. 백만장자를 부의 설계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무엇은? 양기자. 나 웃긴 게 이거를 샀다? 책을? 진짜? 샀는데 몰라. 그때 그냥 어떤 거에 이끌려서 샀는데 읽질 않았어. 진짜? 책이 있으면 읽으면 되겠네. 모순이랑. 그거 팔았어. 그래서 알라딘 중고 수점에 이미 처분까지 끝난. 처분을 해가지고 모순 한번 들어가 볼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야. 어. 샀는데. 근데 이 모순이란 단어에 끌리지 않았을까? 뭔가 그랬을 것 같아. 소은이랑. 그거랑 이제 이 글귀에 끌렸을 것 같아. 왠지 저 글귀에. 글귀가 뭐야?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원미동 사람들. 대박이다. 이제 이거 뭐 인생은 탐구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거. 글이 다 좋다. 갑자기 이걸 읽고 싶은데. 이 책 너무 읽고 싶다. 적당히 우울하면서 적당히 현실적이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베스트셀러고. 베스트셀러. 또 우리가 이번에 소설 모순이라는 책을 읽었잖아.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순적인 순간들. 소은이는 어떤 게 모순이라고 느껴졌어? 정말 일상에서 생각해봤을 때 SNS에서의 나와 현실에서의 나. 내가 얼마 전에 혼자 목포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완전 감성 숙소를 잡았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와, 감성 대박이네요. 장난 진짜 아니죠? 인스타 업로드 할 만하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인스타 스토리에 뭔가를 올릴 때 그냥 사진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모습만을 연출해 놓고 쓰레기는 뒤로 이렇게 모아놓고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인생 진짜 멋지게 산다. 하지만은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그렇게까지 뭐. 은지는 어떤 순간들이 떠올려? 나는 근데 사실 이게 모순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야. 집에서 쉬면서 하고 싶은 거야. 책을 선정한 이유가 소설을 읽어보고 싶었잖아. 맞아. 우리가 계속 그동안 약간 자기계발 같은 느낌에 맞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그런 거에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맞아. 이 이야기의 흐름에 몸을 실어서 뭔가를 그냥 느끼고 인물과 이제 나를 약간 동일시하면서 그런 걸 기대하고 사실은 이제 책을 샀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았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책은 아니고 뭔가 상징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비교와 그 모순점을 보여주면서 해석을 조금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스토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각자 써오기로 했잖아. 맞아. 내가 왜 이런 거를 처음에 제안을 해왔냐면 리뷰들을 쭉 보다가 각자 그 줄거리를 설명하는 게 다른 거야. 맞아.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 음. 같은 책을 읽고 각자 줄거리 써보면 분명히 다른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줄거리 한번 얘기해볼까?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현타를 맞은 안진진.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녀는 결심한다. 내 인생에 내 온 생애를 걸어보기로. 진진은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으로 삶의 부피를 늘려보기로 한다. 그녀는 전혀 다른 두 남자 사이에서 일생일대의 고민을 한다. 한 달 한시에 태어났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엄마와 이모를 보며 삶의 모순에 대해 깨닫는 진진.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 나서려는 치열한 인생 탐험에 대한 기록이다.
1998년도의 젊은 여성 안진진.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집을 나가고 동생은 유치장 신세를 지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간다. 그에 비해 엄마와 닮은 쌍둥이 이모의 가정은 화려하고 아름답다. 안진지는 그런 이모의 삶을 동경한다. 안진지는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주체적인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결혼 상대를 고르기로 한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따뜻한 남자 김장우, 철저한 계획과 깔끔한 남자 나영규. 이 두 명의 남자 중 한 명의 남자를 골라야만 한다.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가 동경하던 삶을 살던 쌍둥이 이모는 죽었다. 안진지는 이 휘몰아치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모순일까? 뭔가 딱 요약을 잘 한 것 같아. 오히려 내 줄거리보다 은지 줄거리를 읽는 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나는 줄거리를 쓰면서 안진진의 선택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선택을 하는 주체인 안진진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 그리고 상황,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 안진진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나랑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어떤 선택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얘가 선택을 하기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의 공통점이 그거 같아. 안진지는 비주체적인 사람에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비슷하게 본 것 같아. 그런 점을. 맞아.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이제 밑에 내용인데 왜 주체적으로 살기로 했던 안진진이 하려고 했던 게 고작 결혼 상대를 2명 중에 1명을 고르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닌가? 내가 안진진이라면 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나는 근데 이거를 얘가 어떤 거를 하기로 했다고 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이때의 시대와 우리 때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안진진의 입장에서는 결혼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전 세대인 엄마와 이모는 결혼 상대를 직접 고르지도 못했어, 심지어. 그러니까 남이 지정해주는 상대를 우연에 의해 그렇게 정해지게 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윗세대보다 좀 더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내 남편감을 고를 수 있는 거. 맞네. 근데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아랫세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치. 왜 결혼이야?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잖아. 왜 결혼이야? 딴 게 선택지가 얼마나 많은데. 맞아. 다 시대에 따라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듯이 이게 98년도에 발표된 소설이니까 그 시대에 나름 내가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그것도 맞는 거야. 그리고 힘들어했어. 어제 대학교를 가려면 등록금을 계속 매달 내야 되는데 그걸 벌어서 내고 그러다 보면 휴학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이라는 선택지밖에 없었을지도 몰라. 얘도 충분히 능력이 있을 수 있었어. 대학까지 나올 정도면은 그 시대에 여자가. 근데 삶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 형편도 넉넉지 않고 하다 보니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인 거야. 걔의 어떤 다른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다 보니 심신이 지쳐버렸고 이미. 그래서 선택을 한 게 결혼이지 않을까. 그게 너무 맞는 것 같다. 첫째고 동생도 제대로 된 벌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엄마가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진진이 욕심을 부릴 수 있었을까 또 의문이지. 어쨌든 그리고- 가난이라는 게 발목을 잡은 거지. 맞아. 가난에 대해서 되게 트라우마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얘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캐릭터로 봤어. 나도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어. 책임감에 너무 쩔어 산 나머지 얘도 어딘가에 기대고 싶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조금 돌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할 존재였다는 거야. 나는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꼭 부끄러워할 만은 아니라는 깨달음. 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이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깨어났잖아.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하도 지치니까 지치다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내가 나를 너무 돌보지 못했고 이제라도 나를 돌보면서 좀 살아야겠다,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약간 다짐 같은 거. 얘가 이제 두 명의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잖아. 일단 둘을 비교를 해보면 떠돌이 같은 느낌? 자유로운 영혼? 야생식물 사진가인가? 맞아. 가난함. 그게 제일 크지. 형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 나는 좀 어떤 생각이 들냐면 가족을 너무 아끼는 거야. 그게 충격적이지 않았어? 형의 양말을 빨아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행복함을 느꼈다고 그런 맞아. 표현 나오지 않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제 어쨌든 자기 결혼하려고 모았던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주잖아. 그런 점도 나한테 너무 마이너스였어. 나한테 너무 마이너스. 그러면 나영규는 그냥 계획적이, 얘는 근데 나는 이 계획적인 게 되게 강압적이라고 느껴졌거든? 자신의 그런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뭔가 살짝 삐끗하는 느낌? 쎄한 기분을 풍기는? 어렵게 막 예약한 거를 안진진에 무슨 사정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못 만나는 상황이 됐잖아. 그때 약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잖아.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쎄한 포인트? 나는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지. 왜냐면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다 짰어. 근데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입장이라면 진짜 미안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렇게 크게 이거를 화내지 않고 뭔가 막 변해가지고 갑자기 막 뭐야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불편한 기색 정도에서 멈췄다라는 것도 나는 되게 나이스한 포인트 아닌가? 근데 이거는 안진진도 문제야 솔직히.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 맞아. 본인이 더 뭔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제가 하네? 그냥 맡기는 소극적이게 그렇게 한 거잖아.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안진진은 김장호를 더 좋아했으니까. 내가 안진진이라면? 내가 안진진이라면 일단 나는 나영규를 선택한다. 이 나영규라는 사람이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뭔가 데이트 준비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 근데 그런 모습은 좀 감동적인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오히려 더 감동적인 거야. 사진을 이렇게 야생화를 찍는 모습보다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뭐 자신의 계획에 뭐 한 사람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로 생각을 하기엔 정성이 있다고 느껴진 거지. 그래서 나는 나영규를 선택을 한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영규는 계속 표현을 해. 안진진한테 진진 씨 너무 예뻐요, 막 너무 좋아요를 계속 끊임없이 맞아.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김장호는 그에 비해서 표현을 안 해. 좀 어리숙한 느낌이 있어. 약간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를 계속 재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자신이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은 가난하. 결국엔 그러니까 본인. 그런 것도 여유나 이렇게 자신감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 상황에서 또 나오는 것도 있거든. 봐봐, 내가 만약에 김장우야, 김장우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난 적극적으로 안진진에게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해. 더 밀고 가지 못하는 거는 그건 거지. 그치. 그러면 소은이의 선택은? 모르겠어. 안진진한테 김장호는 다양하게 해석해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김장호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겠구나 계속 상상한단 말이지. 하지만 나영규한테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의 행동은 빤히 보이거든. 그냥 겉으로 다 드러나거든. 그치. 그래서 걔가 더 이상 상상할 여지가 없는데 김장호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거지. 더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야, 김장호는. 그게 김장우의 전략이라면? 그럴 수. 다 계획되어 있다면? 완전 고단수네. 그래서 나는 예상을 못했어. 나영규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진진이가 처음에 주체적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사랑도 주체적으로 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한 가지 걸리는 게 그 솔직함이었어. 김장호한테는 가정사와 자신의 가난을 거짓말을 해서 숨기잖아. 근데 이제 나영규한테는 모든 걸 숨김없이 다 말해. 그냥 나한테 계속 솔직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 나영규를 선택한 게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항상 나의 가난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걸 다 이제 트라우마를 벗어버리고 나의 가난을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좀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이제 안진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자신에게 없던 것을 선택을 했다고 했어.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함이 맞아. 없는데 나연기는 되게 솔직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것이라고 하면은 경제적 여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자신과 다른 점. 안진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그냥 가정폭력범이자 알코올 중독자에 불과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맞아. 근데 진진이가 아버지를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보다도 더 걔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아빠가 되게 다정한 행동을 할 때였던 것 같아. 그거를 더 미화시켜서,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고 욕구니까 더 미화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치. 유일하게 그걸 해줬던 사람이 아버지인데 사실은 그 아버지는 그냥 쓰레기인 거지 사실. 맞아.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야. 가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이모의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나연기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왜? 너무 현실이 더 처참해서. 진진은 어린 시절에 아빠를 자신만의 기억과 상상으로 낭만화를 시켰어. 근데 실제로 돌아온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현실감 없고 회피하는 인물밖에 안 됐던 거야. 이 괴리는 이제 충격이 된 거지, 진진에게. 괴리를 깨달았구나. 그치. 이제.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구나. 존재한 적이 없어, 애초에. 내가 상상한 사람은. 그래서 이 경험이 진진은 현실을 직시하는 힘을 얻게 되고, 맞네. 진진은 현실을 함께 견뎌줄 사람을 선택해. 나연기는 처음에 평범하고 좀 재미없어 보이고 이럴 수 있지만 삶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현실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와 달리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곁에 남아 있어주지. 그러니까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일지도 몰라. 그 왜 주체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약간은 사실 진입장벽이 살짝 있었던 거지. 안진진이 마치 나처럼 느껴져야지 내가 재밌게 막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안진진은 안진진의 삶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치. 조금 막혔던 부분이 있고 뭔가 좀 더 완전히 와닿기는 조금 힘든 그런 느낌이 있었고. 한 겹을 씌우고 봐야 되잖아. 맞아. 완전히 내가 이 사람이 돼서 몰입해서 봐야 소설은 재미가 느껴지는 건데 인위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봐야 되니까. 맞아. 그 따라서야 좀 힘들긴 하지 사실. 그리고 또 모순이라는 이야기가 내가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무 나이가 든 건지 모르겠는데 인생과 삶의 모순의 이런 이치들 있잖아. 너무 당연스럽게 느껴졌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순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읽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막 삶의 모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막 크게 막 놀랍거나 막 이러지도 않았고 다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대했던 부분은 이 모순의 세상에서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주인공이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인물의 선택을 통해서 뭐 대리적인 쾌감이나 아니면 실패감이라든지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 그걸 느끼면서 나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다,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은 책. 그냥 삶은 모순이다. 이게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책. 그 현상만 보여주는 책. 처음에 내가 이제 목포 여행을 갔을 때 느꼈던 모순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에는 이미 모순 덩어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이 많아지잖아, 점점 갈수록. 근데 이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누가 옳았다고 판단해 줄 것이며 옳다고 했으면 그게 또 정답인 건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를 결정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책 후반부에 이제 창과 방패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 둘 다 너무 막강한 거야. 창은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고 방패는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잖아.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사야 되는가 그 문제인데 우리는 무엇을 사야 돼?
그걸 보고서 뭘 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쟁을 했을 때 모르는 거야. 하지만 선택을 했어. 근데 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내 과정, 또 그 선택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지면 그게 무기인 거야. 내가 지면 그게 최강의 무기인 거야.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용기. 맞아. 그렇게 치면 안 진지는 대단한 거네. 그치. 그게 결혼이고 뭐고는 다 중요하지 않아. 맞아. 그냥 내가 그거를 하겠다는 결심과 용기, 그거를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정답이란 없고 완벽한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공을 하면 분명히 언젠간 실패를 다시 하게 될 것이고, 실패를 하면은 분명히 어떤 성공을 이룰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주는 거는, 지금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 삶은 모순의 반복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그 과정을 따라가 보자. 이런 교훈이라면 교훈을 맞아. 얻은 것 같아. 맞아. 전체적으로는 좀 아쉽다. 오랜만에 읽은 소설이었는데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그니까. 인생 레벨도 약간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